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 어제하고 비슷했지만 약간 이제 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는데 집중을 할 거다. 그리고 무조건, 예, 저 단어의 뜻은 이제 무조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내비쳤고, 근데 어제 조금 시장이 좀 찜찜했던 게 경기 침체라는 말이 파월 의장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는 강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제 전망에서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잡을 것 같고 잡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안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도 좀 있었는데 이제 보호만 발언만 놓고 보면은 걱정되긴 하죠. 그러니까 7월에 0.75 올리고 앞으로 계속 0.5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패트릭 아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0.5% 정도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 특별하게 경기 침체를 걱정하거나 가파른 금리 상승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 오른쪽에서 숫자만 보이는 게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인데 금리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국제유가, 제가 이제 국제유가는 빠지는 게 좋다. 지금 빠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은 국제유가가 빠져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가가 이제 좀 빠지면서 금리 내려가고 유가 빠지고 시장이 그동안에 걱정했던 거는 금리 올라가서 자금 조달 비용 크게 늘어나고 유가 올라가서 또 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걱정했던 건데 이게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긴축 속도가 좀 덜해질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안도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줬던 뉴스들을 보면 저는 어제 사실 저 기사가 되게 안 좋았다라고 봐요. 이제 58분 전이 아니라 어저께 2시 한 40분경인가?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 공교롭게도 저 기사 나오고 나서 분차트 보시면 어제 지수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대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다. 저 겁주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저건 실제로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팩트를 이야기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어제 물량이 막바지 확 털려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의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만큼 수급이 비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공간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신용 잔고가 크게 빠지면서 증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6월 들어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에 100원 한 번 올라가고 200원 한 번 올라간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법 올랐잖아요. 제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그 인텔이 오하이오 그 공장을 착공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이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수익성이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성과가 과연 나올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워낙 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거를 좀 미뤄져서 지금은 나쁠 게 없다라는 거고 또 이후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요 자체가 좀 미뤄졌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이제 연준에서 대형은행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10%나 올라가고 미국의 성장률이 3.5% 역성장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업용은 40%, 일반 주택은 28%가 폭락을 하고 주가가 55%까지 이제 하락했을 때 이걸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더니 손실은 나는데 버틸만 했다더라. 그러니까 괜찮다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금융위기는 그 신용 경색, 돈을 갖다가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 붕괴로 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올 만한 뉴스가 나온 것도 이게 이제 미증시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증시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인데 나스닥이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미 이탈을 했고 그래서 그 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낙폭이 커진 거였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자리가 이게 이제 그 월봉에서 50월선이거든요. 50월선이 지난번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여기까지 깨졌다가 튕겨 올라갔던 자리인데 일단 이제 그 자리에서 사수가 됐다라는 점은 다행스럽죠. 미증시에서는 좀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하고 신용잔고 추인데, 이게 이제 그 신용잔고가 예전에 2019년도, 그다음에 이제 뭐 2020년도 뭐 요때 2조 원, 3조 5천억 정도가 이제 피크 대비 이제 줄었거든요. 그때 이제 줄었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돌아갔던 거였고, 이제 최근에 2021년이라든가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보면 각각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 정도 줄었을 때, 그때 이제 신용잔고가 그 정도 줄었을 때 이제 반전이 나왔어. 물론 이제 신용잔고 전체 규모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단지 얼마 줄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규모로 볼 때 2조 원대 이상 빠지면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3조 원 빠졌습니다. 거의 한 3조 원 정도 빠져서 신용이 저 정도 빠지면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던데, 이런 데이터하고도 맞물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엄밀하게 보면 기관이 사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조금 일러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개인들이 똑같이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부드러워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붙어주면서 이제 시장이 커졌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좀 아쉬웠던 게,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 종목인데 탑 10 종목 중에서 6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찰상위 종목을 돌려가지고 쭉 끌어올려줘야 뭐 이제 지수 겁없이 올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이제 하루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현물에서 마저 좀 선물 가지고만 장난하지 말고 현물에서 좀 마저 변해주는지 여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포인트 보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미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유가죠, 유가. 에너지 가격이 빠져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104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설령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여기서 다시 확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완만하게 하락세가 나오는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신용, 공매도, 이런 거에 영향력이 그동안은 나쁜 쪽이었잖아요. 예, 신용 자체가 매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도 매도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나쁘게 되는데, 이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 신용은 계속 줄어드는 게 지금도 더 좋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게 쇼커버가 되면서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의 대거 매수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들어서 삼성전자 공매도가 900만 주가 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매수로 잡히면서 와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줘서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해주면 좀 될 것 같은데, 환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는 뭐 사실 별로 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오늘 상승 종목수가 역대 최고였기 때문에, 최다였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이 사상 최고였어요. 예, 오늘 사상 최대였는데 제가 역대 10위까지 봤거든요. 이제 역대 통계 보면 이제 3월에 막 정신없던 그 2020년도 그때 막 다음날 또 5% 빠진 적도 있었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다음날 좀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했거든요. 한 달 후에도, 한 달 후는 다 올랐었고, 상승 종목 역대 상위 10, 오늘 전거까지 통계로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서 좀 폭락 이후에 뭐 저 상승 종목 수가 급증했다라는 거는 폭락 이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장중에 이거 제가 이제 제 텔레그램에 돌렸더니 또 공유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어디 조금 안 좋은 데선 제 거를, 제 이름을 지우고 자기네들 글같이 돌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장중에 돌려드린 건데, 수요일에 역대 하락 종목수 3위였고요. 목요일에 역대 하락 종목수가 2위였고, 오늘은 역대 상승 종목수 1위였어요. 역대급 등락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게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기운들 내시고, 이제 올라갈 때 종목별 편차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수급 동향 좀 잘 체크하셔갖고 종목들도 좀 잘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이후에 유튜브나 텔레그램 또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또 구독하기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